송은재 TV 시작합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검찰의 소환을 받았습니다. 성남FC 후원금 관련해서 제3자 뇌물이 아니냐라는 혐의로 피의자로 검찰의 소환을 받았는데도 민생 투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28일 출두하라라고 했는데 이재명은 현재까지는 광주를 방문하겠다라고 합니다. 28일에는. 또 새해 초에는 양산을 방문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면담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또 새해 초 문재인과 면담한 데 이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하고 권양숙 여사도 만나겠다. 봉하마을을 들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재명이 이렇게 민생 투어라고 이름을 했지만 문재인을 만나고 광주를 찾고 노무현 묘역을 찾는 것, 이건 뭐 민생 투어가 아니라 방탄 투어다. 방탄 동맹을 맺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문재인도 감옥에 갈 처지고 지금 모두 같은 입장이 아니냐. 방탄 동맹을 맺자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만 새해에는 아마 민주당에서 보면 이재명의 이 몸부림, 검찰의 각종 비리 수사 이 부분에서 살아남기 위한 이재명의 몸부림을 지켜보는 한 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재명이 언제 정말 검찰의 이 수사에 무너지느냐, 이재명 대표 체제가 언제 무너지느냐, 이게 가장 큰 관건입니다. 새해로 접어들면 여당에서는 전당대회를 갖게 되고 민주당에서도 뭐 여야 모두입니다. 이제 2024년 4월 총선을 대비해서 모든 것은 총선으로 모두 정치적인 행동은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 체제가 언제까지 갈 수가 있느냐, 이 이재명의 처절한 몸부림이 어디까지 가느냐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으로서 가장 두려운 것은 각종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입니다. 이걸 정치적으로 보면 이 검찰 수사에 따라서 민주당이 언제 이재명과 손절하느냐입니다. 이재명 대표 체제가 언제 무너지느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이재명이 내걸 수 있는 전략은 어떤 경우에도 2024년 총선까지는 자신의 대표 체제를 끌고 가야 한다. 공천권을 쥐고 민주당을 끌고 자신이 대표로서 민주당을 방탄으로 활용을 해서 총선까지는 끌고 가야 한다. 총선의 결과에 따라서 전국이 바뀌게 될 것이다. 그러면 살아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게 될 것이다. 그때까지 어떻게 끌고 갈 수 있느냐? 민주당 모두와 이권으로서 또는 뭐 정치적 이익관계로서 묶어야 한다. 버텨야 한다. 이재명이 가장 두려운 것은 멀게는 검찰 수사지만 가깝게는 민주당이 자신을 버리는 겁니다. 민주당이 이재명을 버리지 않는 한 검찰이 이재명의 신병을 확보할 수는 없습니다. 재판은 질질 끌 수가 있습니다. 조국, 김경수 재판 모두 3년, 4년 지금 끌고 왔고 또 끌었습니다. 이제 그런 전략을 세우고 있는 것인데 이재명이 어차피 이재명의 편은 되지 않을 사람은 이낙연계입니다. 서른을 비롯해서 이낙연계의 핵심은 이재명의 편이 되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각종 지금 비리를 제기한 사람이 이낙연 측입니다.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 체제를 무너뜨리는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할 사람은 이낙연계입니다. 그렇지 않고서 지금 이재명이 내세울 수 있는 것은 민주당 내에 차기 대선 주자가 자기 이외에는 뚜렷이 있느냐라는 거거든요. 개딸을 비롯해서 차기 대선 주자 지지율 뭐 여론조사를 하면 이재명이 민주당 쪽에서는 압도적이지 않습니까? 이것 하나 내세울 수 있는 겁니다. 이낙연만이 이재명을 거꾸로 때릴 수가 있다. 민주당의 지금 친문이라든지 다른 계파에는 뚜렷한 차기 대선 주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재명이 방탄 투어를 하고 있고 방탄 동맹을 맺고 있다. 이낙연을 중심으로 한 이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고 강력한 칼이 될 것이고 박용진 등의 젊은 계층, 이 소장파들이 가장 매서울 것이다. 그런데 소장파들이나 서른을 비롯해서 계속 이재명 보고 당대표를 그만두고 자신의 개인적인 비리니까 개인이 가서 법적으로 해결하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그런데 이게 민주당 전체로 호응을 아직까지는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 때라는 것, 정치에 있어서 시간이라고 하는 것, 시간의 예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 하나하나의 이 마음이 다 모여야, 마음이 모두 결정이 돼야 정치적인 결정, 움직임이 나타나게 되는 건데, 이재명이 대선 후보 기간 도중에 또 그 다음 당대표를 하면서 민주당의 현역 의원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과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뭐 여러 가지 등등입니다. 관계를 맺었을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과 손절을 하는 개인의 결정이 될 때까지, 무르익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이게 이제 어느 타이밍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민주당 전체로서는 총선을 앞두고 모두 살아나야 한다. 자기가 사는 것부터 급합니다. 지금 이재명의 전략대로 이렇게 이재명에게 끌려가서는 모두 다 죽는다. 그 판단을 과연 어느 시점에 하게 될까라고 하는 겁니다. 내년 중순, 연말까지 가게 된다면 민주당 전체가 죽는 길이다. 지금 이재명이 이 민주당을 자신의 방탄, 볼모로 삼아서 총선까지 끌고 가기 위해서는 이재명이 두 가지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는 정치적으로 모두 우리가 한 배를 탄 공동체다. 운명 공동체다. 지금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엮어내야 합니다. 또 하나는 이걸 엮어내기 위해서라도 검찰의 각종 수사에 대해서 반박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건 내가 뭐 혐의가 조금 있긴 하지만 최소한 재판에서 다투어 볼 수는 있다. 이 정도 이야기는 지지층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지층에서도 검찰 수사가 매섭지만 재판까지 가면 그래도 또 모르는 것 아니냐. 과거 이재명이 선거법 위반을 했는데, 거짓말을 했는데 대법원에서 살아났지 않느냐. 이겁니다. 이제 이 논리 속에서 검찰이 이재명을 말려 죽인다라고 하죠. 검찰이 뭐 서두를 일은 없습니다. 검찰이 계속해서 이재명에 대한 소환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검찰이 노리는 것은 결국 이재명에 대한 법적 처리인데, 민주당에서 이재명을 손절해야 검찰도 정말 확실한 수사를 할 수가 있다. 민주당 내부의 움직임도 검찰은 계산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대목입니다. 내년 새 1년 동안은 이 이재명과 검찰과의 관계, 민주당이 이재명을 언제 손절하느냐, 결국 이재명을 안고 총선까지 가느냐, 이 부분을 지켜보는 것, 이 이재명의 몸부림, 이걸 지켜보는 한 해가 될 것이다. 이런 점입니다. 먼저 이재명이 오는 28일 검찰이 소환을 했는데도 광주를 방문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재명이 검찰의 소환에 응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재명이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두 가지가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지금 검찰이 이미 내놓은 성남FC 관련해서 이 뇌물 혐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이 반박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반박을 해야 그래도 개딸들이나 민주당 내에서도 이재명이 한번 법적으로 다퉈볼 수 있겠구나라는 정도는 되는데 반박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검찰 소환까지 피하게 되면 이재명이 역시 법적으로 전혀 대항이 안 되는구나라는 걸 인정하는 셈이고, 또 하나는 이재명이 이렇게 검찰의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검찰 조사에 협조하지도 않는다. 이건 검찰이 체포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체포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져가는 건 이재명에게는 결코 법적으로도 유리하지 않다.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도 불리할 것이다. 이런 것들이 이재명에게는 부담입니다. 정치적으로는 이제 이재명이 검찰에 뭐 자기가 당당히 나서겠다라고 하는데, 당당하게 나서서 이게 지금 반박이 좀 되면 검찰이 내놓는 자료에 나서겠는데 반박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억지 주장밖에는 할 게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아마 이재명으로서는 아플 것이다. 그래서 이재명이 28일 광주를 방문한다라고 합니다. 광주는 뭐 민주당의 본거지죠. 또 뭐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고향이 있는 곳이기도 하죠.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이 광주를 찾는다. 또 내년 초에는 경남을 찾는다. 경남 양산에 가서 문재인을 만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을 방문한다. 봉하마을에서 권양숙 여사도 만난다. 이제 이재명이 할 수 있는 모든 이제 몸부림을 다 쳐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최근에 박지원을 당에서 그렇게 정청래를 비롯해서 그렇게 들이받고 반대하는데도 박지원을 복당을 시켰습니다. 자신의 방탄을 위해서입니다. 또 방탄 동맹을 위해서입니다. 박지원도 지금 감옥에 갈 형편이니까
방탄 동맹을 맺자라고 하는 겁니다. 문재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의 그 월북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월북몰이에 대해서 검찰이 일단 문재인까지 조사하는 것은 접었지만 여전히 문재인의 대북 정책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 여전히 검찰의 수사가 남아있기 때문에 문재인에 대해서도 계속 운명 공동체 아니냐, 방탄 공동체 아니냐,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대표적인 친문 인물로 꼽히죠. 정태호 의원, 민주연구원장의 정태호를 임명을 했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정태호는 또 대선 기간 중에는 이낙연 캠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낙연 캠프의 이 분열, 분리 또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 민주연구원장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노웅래가 했었죠. 이게 이재명 최측근들, 언제나 당대표가 최측근을 임명을 하는 것인데 이례적으로 정태호를 임명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이 시그널을 보내는 겁니다. 소위 운명 공동체다, 방탄 동맹으로 가자라고 하는 이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이 대목에서 다시 한 번 더 그 문재인의 친문 적자라고 하죠. 뭐 비서 출신 김경수, 감옥에 있는 김경수를 사면하는 것이 맞느냐 맞지 않느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정치 구도상, 민주당의 정치 구도상 문재인은 어쨌든 이재명과 손을 잡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방탄 공동체죠. 상당 기간 동안은. 그래서 김경수를 복권 없이 사면을 하게 되면 민주당의 이재명의 민주당의 이 어떤 분열에 상당히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전망도 있지만 상당 기간 동안은 김경수도 이재명과 함께 방탄에 같은 대열에 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경수는 어차피 문재인의 비서고 문재인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김경수가 그만한 정치적인 겁도 되지 않고 자신의 독자적인 정치 행보를 가져갈 그런 급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경수를 사면해봐야 민주당 내부의 어떤 뭐 분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상당 기간 동안 문재인은 이재명에게 업혀갈 수밖에 없다. 뭐 정치 공동체든 방탄 공동체든 그런 걸 지금 이재명이 잘 계산을 하고 박지원, 문재인 또 친문 핵심이긴 하지만 이낙연 쪽에도 몸을 담았던 정태호 이런 사람들을 등용하고 복당을 시키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이재명의 이 몸부림을 민주당이 언제까지 끌려다닐 것이냐라는 겁니다. 결국 이재명의 가장 확실한 혐의는 현재까지 선거법 재판입니다. 선거에서 거짓말을 한 것. 이 재판, 그 다음 이번 이 검찰이 소환한 성남FC 뇌물입니다. 그 다음 대장동과 관련해서 정치 자금을 쓰거나 뇌물을 받은 것은 시간이 한참 걸릴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조사나 진술을 받아내는 데는 검찰이 핵심적인, 그런데 배임은 이미 성립을 했습니다. 이 세 가지 건은 현재로서도 거의 확실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이재명이 제대로 된 법적인 반박을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이 가장 답답한 게 이 부분입니다. 어떻게 해서 자신의 혐의가 있는데 그렇게 말 많은 이재명이 법적으로, 정치적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반박 한번 제대로 못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대부분의 생각은 이재명으로 총선까지는 갈 수가 없다. 그러면 이재명과 손절하는 그 시간이 언제쯤 무르익게 될 것이냐. 이게 무르익지도 않았는데 많은 사람들의 공감대가 충분하지 않은데 시도를 하면 역풍을 맞게 됩니다. 또 너무 무르익어 버리면은 많은 부작용들이 먼저 생기게 됩니다. 적정한 그 시점이 언제냐. 이걸 지금 찾아내는 작업이 민주당으로서는 가장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다. 여기에는 힘과 힘이 맞부딪히게 될 것이다. 잘못하면 민주당이 쪼개질 수도 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새해에 상당 기간 동안 민주당을 지켜보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재명의 처절한 몸부림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처절한 몸부림이 굉장히 길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점입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